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암라베리 파우더와 카무카무 열매 파우더의 중금속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좀 초조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결과가 나와서 드디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공개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뭐 그냥 기준치 초과다 아니다, 그리고 기다 아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방송까지 만들게 됐냐 하면, 이게 기준치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정도 좀 따져보고 결과가 나와서 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결과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게 좀 검사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저는 잘 몰랐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시료가 있으면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최소 200g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새로 주문해서 그걸 또 받고 또 검사소에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된 측면이 없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새 제품을 사서, 정말 그 대신 좀 더 확실한 거는, 제가 어떤 샘플을 조금만 이렇게 드렸던 게 아니라 아예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그냥 통째로 갖다 줬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조금 더 아마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따끈따끈한 새 제품을 가지고 검사소에 맡겨서 검사를 의뢰를 했고, 네, 왜 이렇게까지 했냐 하면, 제가 사실 이런 좀 분말 형태의 제품, 선식이든 뭐든 이런 분말 형태 제품에 대해서 조금 항상 의구심이 있어요. 예전에도 새싹보리 분말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때 좀 새싹 보리 분말이던 밀순 분말이던 이런 거 관심이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이제 중금속 대장균이 검출되고 이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또 그런 상황일까봐, 이런 분말 제품은 왠지 이런 중금속이 항상 찜찜하더라고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은 식물은 중금속은 사실 어패류에 주로 많은데, 식물에 이렇게 중금속이 많지는 않은데 어디서 이런 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뭔가 찜찜함이 항상 분말에는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그 원재료를 전부 다 보고 그 과정을 전부 다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저의 노파심으로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방송에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제가 이런 잘못된 제품을 추천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이거는 검사를 확실히 해야겠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를 아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좀 검사를 의뢰했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 아이허브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 할 때 일단 처음부터 좀 겁을 먹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네, 왜냐하면 저도 이거 봤는데요, 여기 워닝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온 이런 캘리포니아 바리안 65라는 이 워닝 사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무서운 얘기가 있는 게, 이 제품에 이렇게 납과 같은 어떤 암을 유발한다거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덩그러니 무섭게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거 먹겠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죠. 마치 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 이 제품에 아마 납이 들어있을 거다, 막 이런 느낌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내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저도 약간 걱정이 됐고 또 더 찜찜함이 올라갔던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이 캘리포니아 바리안 6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캘리포니아 바리안 65는요, 그냥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취급하는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 뭐 호텔이든 레스토랑이든 할 것 없이, 치과, 뭐 공원, 뭐 음료, 음식, 뭐 할 것 없이, 가구, 심지어 가구 이런 것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어떤 독성 물질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 그냥 무조건 다 붙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거의 모든 물건에 이제 이런 게 붙는 그런 형식의 바리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납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루 노출량 0.5 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수 있는, 그냥 우려가 있는, 실제로 노출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뭐 우려가 되는, 뭐 조금이라도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 정도 노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모든 제품에는 이걸 붙여야지 업체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없으면 무조건 이런 경고를 붙이도록 여기 이제 법안을 따르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5 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붙는 건데, 이것 자체도 이제 기준치가 높은 건 아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생식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량이 한 1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취급하는 모든 물건에 이게 그냥 다 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 워닝 사인 자체는 그거 자체로 뭐 납이 있다거나 무조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찜찜하니까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비용을 들여서 한번 이렇게 따로 검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제품, 암라베리 파우더와 카무카무 베리 파우더,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 파우더 형태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 천연 비타민 C였죠.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검사를 의뢰를 드렸고요. 이제 결과가 사실 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느라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암라베리부터 볼까요? 암라베리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납, 비소, 카드뮴, 수은이 대표적인 이제 4대 중금속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납이 조금 다른 것보단 수치가 납이 조금 올라와 있죠.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 저희가 뭐 이게 기준치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한 건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감이 전혀 안 잡히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검사를 의뢰한 연구소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기준치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기까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씀도 그렇고, 이게 이 항목 자체가 특히나 이런 과일을 이렇게 이런 분말한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준치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방송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이게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이 결과만 보고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꼼꼼하게 한번 다시 따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유사한 거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고시 기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고시 기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 0.2에서 0.1mg per kg 정도 수준 아래에서 이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고, 또 설탕 같은 경우는 뭐 0.5,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용량을 먹게 되는 식품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노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준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과일 같은 거는 단위 부피나 이렇게 그람수가 좀 크잖아요. 먹게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설탕 같은 거는 조금씩 가루 조금 타는 거니까 뭐 요 정도 나와 있고, 뭐 그다음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완화되어 있어서 2.0mg per kg 이런 식으로 보였고, 소금 같은 경우도 2.0, 그리고 코코아 분말 같은 거 뭐 이런 건 한 2.0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는 또 역시나 감이 안 잡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무서웠던 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딱 보고 이거 큰일 났다 했던 게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게 보시면은 농산물 중금속 기준에서 과일류에 대한 기준이 암라베리도 과일류잖아요. 과일류에 대한 기준이 납의 이제 함량이 0.1mg per kg 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검사 결과 나온 건 암라베리는 지금 납이 0.2mg, 0.23mg per kg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치보다 2배나 된 거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약간 불안함이 없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우더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과일을 먹듯이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위 섭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따져보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처음에는 요것만 봤을 땐 제가 느낌상은 그래도 역시나 이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납이 그래도 좀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이게 아주 뭐 내가 자신 있게 권할 수는 없겠다, 이런 좀 걱정이 들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계산은 이 TDI라 그러는 하루 1일 허용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일 허용 섭취량이란 건 뭐냐 하면은 평생 동안 어떤 걸 계속해서 섭취를 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정도 섭취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제 권장 섭취량이 TDI예요. 1일 허용 섭취량인데, 이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납 자체의 TDI를 좀 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관련 자료도 찾아봤는데, 납의 TDI는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뭐 2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체중당 일주일 동안 섭취량을 기준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TDI가 좀 바뀌어서 좀 더 이제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IQ 감소 등의 영향을 주는, 뭐 한 IQ가 2, 3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납이 많이 노출되면은. 이 IQ 감소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그 정도 용량으로 설정을 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0.5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체중 대비 0.5 마이크로그램 per 킬로그램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성인의 경우는 1.5 정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는 0.5, 성인은 1.5 정도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한번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BMDL이라는 것도 이게 따로 이 체중 대비로 이제 계산을 하는, 따로 요런 TDI를 계산하는 1일 허용량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BMDL도 TDI 개념인 거예요. BMDL 수치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오랜 동안 장시간 복용을 해도 특별히 유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준입니다. BMDL도.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암라벨이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루 2티스푼에서 한 4티스푼 사이로 먹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뭐 섞어서 먹기도 하니까 좀 더 늘어나기도 하겠죠. 여기다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카무카무 열매를 같이 섞어서 먹고 그러거든요. 뭐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거 기준으로 한 4티스푼 정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티스푼을 한 5g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서빙 사이즈로 나와 있으니까 4티스푼이면 하루에 한 20g 정도 섭취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20g으로 놓고 한번 BMDL 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20g 하루 섭취하는 그 용량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검사 결과에 나온 납 함량을 곱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체중을 나누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성인 체중이 대략 뭐 남녀 평균 한 60kg대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60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BMDL 값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암라벨을 그 정도 하루에 한 4티스푼 먹는다 하면은 0.07836666 마이크로그램 요쪽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의 기준치에 비해서도 거의 대략 한 7분의 1 정도로 낮고 성인의 경우로 하면 한 20분의 1 정도로 낮은, 그러니까 이 TDI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잖아요. 평생을 매일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조건인데 그 위에도보다도 훨씬 낮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일단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과입니다. 네, 그래서 납이 생각보다 다행히 기준치 아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일반적인 식품보다는 좀 많은 거 아니냐고 찜찜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또 찜찜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과연 일단 기준치를 통과했으니까 드셔라 라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건지 좀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아 역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대안 찾아봐야 되나, 막상 저도 이제 찜찜하고 확실히 이것만 가지고는 저에게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아예 또 계산을 또 하나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속 찜찜했던 이유가 일반적인 중금속에 대한 농산물 기준에서 과일류가 0.1mg/kg 이하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어쨌든 지금 2배가 높게 나왔으니까 그게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먹는 양 기준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자. 내가 도대체 이걸 암라벨을 먹으면 하루에 어느 정도 납을 먹게 되는 건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일단 그 기준치를 잡아야 되니까 사과를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봤어요. 사과가 한 개의 중량이 대략 한 300g 정도 되는 건데 한 300g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사과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납 함량이 이제 10 마이크로그램 per 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하루에 한 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냐면은 300g에다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kg을 곱하는 거니까 한 3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하루에 납을 사과 한 개를 먹으면 3 마이크로그램 정도 납을 먹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데 암라베리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 암라베리를 하루에 4티스푼 20g 정도를 먹으면은요, 여기에 이제 납의 함량 0.231mg per kg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7 마이크로그램 per day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과 한 개 먹는 거랑 암라베리 분말 티스푼 4티스푼 먹는 거랑 거의 뭐 납의 노출량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납 때문에 겁나서 이 암라벨이 못 먹겠다, 이거 찜찜하다 하면은 사과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행히 내가 아주 자신 있게 권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나 기준치 이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좀 아직도 의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먹게 되는 단위 용량, 단위 부피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게 과일로 먹게 되면은 그 안에 수분도 들어있고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한마디로 이게 농축된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부피의 과일을 먹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이 20g 정도, 4티스푼 정도의 그 안에 쏙 들어간 거니까 단위 용량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납의 농축량도 좀 더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사실 실제적으로 먹는 양으로 비교하자면은 결국은 뭐 똑같이 그냥 과일 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행히 지금 현재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납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여러분 평소에 이것도 못 먹겠으면 과일도 먹지 마라 할 정도로 그냥 안전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이제 계속 섭취를 해도 무방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소, 카드뮴, 수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좀 볼 것도 없더라고요. 이미 수치가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수치가 낮은데 이게 다 그냥 일반적인 식품, 심지어 이걸 가공하지도 않은, 분말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 식품 통째 형태보다도 기준치가 낮아요. 비소 같은 경우도 0.2 이하, 0.1 이하 정도가 이제 기준치인데 보시면 이게 분말화한 건데도 비소가 0.03이니까 이거보다 기준치가 낮으니까 먹는 양도 가뜩이나 적은데도 기준치보다 적은 그런 아주 안전한 상태, 아주 베리 굿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뮴 같은 경우도 0.01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일반적인 농산물 기준치 정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파우더 형태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납을 계산한 거랑 똑같은 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카드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도 0.0014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수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별로 걱정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채소류들, 이런 과일류들, 이런 식품들은 사실은 수은 농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은은 결국 생물 농축이잖아요. 그래서 고등동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이제 현재 심한 거는 사실 어패류죠. 어패류가 이제 수은 농축이 우려가 있으니까 오메가3 영양제도 그래서 좀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부터 수은은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은도 일반적인 식품 수준의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암라베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메가3 같은 경우, 영양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은 걱정으로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검사 결과 생각보다 이제 국가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으로 이제 수은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은 같은 걸 다 검사를 하고 통과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3 제품들도 생각보다는 수은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다. 네, 그거는 약간 지나친 우려다. 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다행히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우리를 엄청나게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렇게 모든 게 좀 좋은 수치가 나와서 아주 좋게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네, 저도 이게 추천드리고 사실 속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이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무카무 열매 같은 경우도 다시 살펴봐야겠죠. 근데 카무카무 열매가 오히려 납 같은 경우는 이미 암라베리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비소카드뮴이 이제 조금 더 암라베리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이거 역시 비소카드뮴 자체가 기준치보다 현격하게 낮았잖아요. 이미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좋고 수은은 더 낮게 나왔고 그러니까 카무카무 열매나 암라베리 열매 이렇게 두 개 섞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것도 못 먹겠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웬만한 음식을 다 드시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니까 네, 그렇게까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 워닝 사인 무섭게 나왔었지만 그냥 그거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매 눈으로 또 요거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성분 분석표에 보면은 이 암라베리 파우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5g이 서빙 사이즈인데 희한하게 여기 보면 칼로리가 15g이고 탄수화물이 4g이나 있고 식이섬유가 3g 있고 거기다 이제 슈거, 설탕이 1g 있다. 이렇게 오히려 5g보다 초과해서 이렇게 성분 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황당한 이런 또 그 성분 분석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특히나 설탕 되게 예민하신데 설탕이 1g이 들어있다고 이 한 티스푼에 이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첨가물로 설탕이 들어있는가 의심도 들고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거 분명 여기 보면은 성분에 다른 게 추가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라베리 파우더거든요. 보면은 인그리디언트에 그냥 유기농 암라베리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갑자기 설탕 1g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저도 좀 황당했고 그래서 이제 업체에 문의를 직접 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공식적인 업체 답변을 받았고요. 업체 답변으로도 일단 여기 성분표에 보이다시피 여기에 특별한 추가적인 이제 첨가물을 넣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한 이런 첨가물은 넣진 않았고 당연히 설탕도 1g도 여기 넣지 않았다라고 이제 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캐나다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에서는 이렇게 다른 식으로 라벨이 붙어 있다고 업체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유통되는 경우는 이 캘리포니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혹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네, 캘리포니아가 좀 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캘리포니아 쪽을 맞추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뭔가 이 라벨 표시 제도가 좀 다른가 봐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g 슈가라는 거는 베리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라벨이 그 캐나다 제품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게 가짜 제품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완성된 제품 맞다라고 이제 업체에서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먹고 있는 이 암라베리 분말은 다른 게 들어간 건 아니다. 설탕이 특별히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슈가라고 나와 있는 이것도 무섭다면은 그냥 과일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 그렇게 이런 걸 검사를 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그 상황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중금속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미 이렇게 인도에서 주로 이게 암라베리가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아유르베다가 인도에서 하는 그런 의학이니까 인도에서 이제 엠블리카 오피시날리스라는 게 이게 암라벨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한 4개 공장에서 검사를 한 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한 거 보니까 니켈이나 납 같은 중금속은 아예 발견이 안 됐다. 4개 공장에서 모두 안 나왔다. 이렇게 이미 이런 검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게 있었고
뭐 실제로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다 이렇게 보시면은 헤비메탈에 대해서 중금속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중금속이나 GMO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 이미 대장균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다른 제품들을 안 쓰고 이렇게 좀 중금속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고 오히려 경고가 있는 그 제품을 먹었던 이유는 그 제품은 이제 다른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USDA, 그러니까 미국 유기농 인증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에코서트 인증이나 코셔 인증까지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 제품을 제가 선택했던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미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중금속 노출이 위험하진 않겠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겁을 먹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추천을 드렸는데 막상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기준치 안에 들어왔더라도 일반적인 식품보다 뭐 한 10배 정도 높다거나 이렇게 좀 우려가 있었으면은 역시나 추천을 잘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냥 일반적인 식품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결과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또 재밌는 게 오히려 이런 암라베리가요. 이런 중금속으로부터 오히려 우리 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연구된 것들이 자료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금속을 보호하는 녀석이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런 분말 형태는 찜찜하다. 나는 좀 더 자연에 가깝게, 좀 더 안전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지만 이렇게 그 비타민 나무 열매가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내에도 재배한 농장이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나무 열매로 한번 드셔보시라라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비타민 나무 열매로 드실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100g에 대략 360에서 2500mg까지 이렇게 비타민C가 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수확을 한 7, 8월에 한다 그래요. 7, 8월에 해서 뭐 이렇게 냉동해서 보관을 하니까 그 보관하는 과정에서 또 비타민C가 줄어들죠. 제가 지난번에 그것도 좀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고려하고 또 우리나라 종자가 아무래도 일반 종자보다 좀 비타민C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또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 대략 이제 하루에 100g 정도 먹으면 되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100g이면은 이 비타민 나무 열매가 여기 이제 이 삼성생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농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보면 1kg에 한 5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열매로는 안 먹어봤어요, 사실은. 저도. 왜냐하면 이게 대안이 안 되겠다 생각한 게 매일 이걸 먹기에 좀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비타민C 먹듯이 가루로 먹는 걸로 이제 대안을 찾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안을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냥 먹을 수 있다면 이렇게 식품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식품으로 먹는다면은 이렇게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재배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걸 5만 원에 1kg 정도인데 하루에 100g씩 먹는다면 요 1kg짜리 하나 사서 한 열흘 안에 먹는 거예요. 한 20일 안에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몸의 변화를 일단 좀 보셔야 되잖아요. 몸의 변화가 그 파우더, 암라베리 파우더나 카무카무 열매 파우더 같은 거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의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열매로 먹는 거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요거 하나 1kg짜리 사면 한 10일 안에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열흘 동안 먹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한 달에 요 비타민 나무 열매 먹는 데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비타민 나무 열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타민C만 먹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오메가3, 6, 9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비타민 B군도 굉장히 풍부하고 다른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 나무 열매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종합 영양제를 하나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한 15만 원 정도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든 건 좀 유리한 부분이 비타민C에서는 좀 함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미네랄이나 비타민 B군 같은 거, 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농축되면서 함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안으로 항상 저는 이런 영양요법을 할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안으로 이제 암라베리 열매나 카무카무 열매 분말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 뭐 이렇게도 드셔볼 수는 있겠다. 비타민 나무 열매를 뭐 사서 갈아 드신다거나 제가 맛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방송용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체험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거 주문을 했어요. 이거 주문 넣어둔 상태고, 이거 오면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슈퍼푸드를 이용한 비타민C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행히 검사 결과가 아주 좋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죠.
그리고 사실은 요거를 이제 잘 조합해서 섞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또 그것도 한번 방송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역시 이게 정말 슈퍼푸드는 슈퍼푸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도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요즘 이걸 만족하면서 먹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막 지난 한 2주간은 여러 일 때문에 거의 하루 4시간씩 막 이렇게 수면하면서 생활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과로를 하면은 머리가 막지가 않고, 제가 아직도 요즘 계속 또 책 수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무난하게 잘 버텼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예전에 제가 어떤 뭐 리포조말 비타민C 먹을 때 그럴 때처럼 굉장히 좀 생각보다 효과를 계속 보고 있고, 근데 리포조말 비타민C 같은 합성 비타민C 먹을 때 좀 특징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다가 제가 한 달, 2달 계속 먹으면은 어느 순간 효과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특이한 게, 천연 영양제 주장하시는 분의 책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정말 특이하게 제가 이 천연 성분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별로 내성이라 그럴까? 이런 계속 이제 어느 순간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안 받고 계속해서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 좀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에 찾은 대안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갈 생각이 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제 건강 습관에서 굉장히 좋은 게 하나 더 추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 한번 그런 얘기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어떠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행히 제가 추천드린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검사 결과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긴 방송을 또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봤습니다. 네, 저 자신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했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속이 시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